여러분은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아시나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평방미터당 200만 원 수준이었던 분양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어느새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청약 한 번으로 억대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부동산 전문업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방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4,695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5,72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차이는 무려 1,032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억 6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차이가 급격히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10월만 해도 분양가는 4,687만 원, 매매가는 4,919만 원으로 격차가 23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 매매가는 16.4%나 급등한 반면 분양가는 고작 0.17%만 상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격차가 4배 이상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의 핵심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주택청약제도와 함께 처음 도입되었지만 수차례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습니다. 1999년 전면 폐지되었다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다시 부활했고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또다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20년 7월부터 현재의 강화된 형태로 재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이른바 강남권 민간택지와 모든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합계 수준으로 제한하여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서울 기준 평방미터당 3,180만 원, 수도권 기준 2,249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서초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약 27억 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인근 시세는 50억 원에서 60억 원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최대 3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차익 때문에 청약 경쟁은 그야말로 치열합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한 단지는 청약 경쟁률 300대 1을 기록했고 강동구 고덕동의 단지는 537대 1이라는 서울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단지에서 2만 9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분양 공고를 확인하는 등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마진은 강남권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도 1억 원에서 2억 원 내외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서울은 신축이 기축보다 싼 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보다 오히려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공급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총 23개 단지에 약 1만 9,700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약 1만 5,244가구입니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총 6개 단지에서 936가구가 일반 공급될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강동구의 한 단지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9억 8,400만 원으로 10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강동구 평균 분양가보다 27%나 저렴한 수준입니다.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도 11억 2천만 원 선으로 책정되어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반면 지방은 완전히 반대 상황입니다. 5대 광역시의 경우 10월 기준 평방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1,994만 원인 반면 매매가는 1,290만 원으로 분양가가 704만 원이나 더 비쌉니다.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54.6%나 높은 셈입니다. 1년 전에는 분양가가 1,786만 원, 매매가가 1,292만 원으로 격차가 494만 원 수준이었는데 1년 새 분양가는 11.7% 급등하고 매매가는 오히려 하락하며 간극이 더 벌어졌습니다.
이런 서울과 지방의 극명한 대비는 청약시장의 쏠림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서울에서는 총 30여 개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 예정이며 이 중 상당수가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입니다. 특히 반포, 잠원, 방배, 서초, 잠실, 용산 등 강남권 분양 단지들은 로또 청약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무주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청약 제도의 또 다른 매력은 실거주 의무와 관련된 유연성입니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기존 아파트 매입 시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입주 시 바로 실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별도로 2년에서 5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기본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받지 않으면 입주 후 3년간 실거주가 유예되고 임대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3년 실거주 유예 제도입니다. 지난해 3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에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덕분입니다. 대출과 임대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아파트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평균 전세 가율이 약 40% 수준임을 고려할 때 분양가가 15억 원 이하인 아파트는 대출 없이 임대를 한다면 오히려 자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15억 원 이하 아파트의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분양가가 15억 원을 넘으면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대출 없이 전세를 놓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민간 분양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어지는 장기 분납 구조로 되어 있어 당첨 후 입주까지 2년에서 3년간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현 시점에서 이런 구조는 실수요자들의 자본 투입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 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평균 72점, 서울 전체 평균은 63점 정도가 당첨 커트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가운데 청약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약 열기에는 부작용도 따릅니다.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단지는 500대 1을 넘나드는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건설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급등했는데 분양가는 제한되어 있어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규제와 매매가 상승이 맞물리는 한 서울 청약의 인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청약 제도 자체는 예전과 같지만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제도의 장점이 새삼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 6,130가구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59%에 달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재의 서울 청약 광풍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적 장치와 급등하는 부동산 시세가 만들어낸 특수한 현상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정책 변화와 시장 상황에 따라 이런 현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